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정말 살다 별의별 미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해서 웬만한 진상 고객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세술에 많이 능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큰 소리가 날 것 같은 상황을 귀신같이 알게 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최소화시킬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거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 제일 미친 사람 같고 제정신이 아닌 것만 같은 사람을 한 명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저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사실상 파혼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저도 똥 밟은 셈 치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사연을 써서 보내봅니다. 이렇게 글로 이야기라는 것이 저는 많이 서투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인기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엔 다소 민망하지만 예쁩니다. 키도 168cm이고 몸무게도 50kg 정도 나가요. 그래서 키도 크고 늘씬하단 소리도 정말 많이 들어요.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무척 많았어요. 제 얼굴 보겠다고 하굣길에 절 기다렸던 남학생들도 엄청 많았고요. 빼빼로데이나 화이트데이 이렇게 기념비적인 날엔 제 책상에 정말 조금 과장해서 한 트럭의 양은 될 정도의 과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제 인기가 그렇게 싫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잘생기신 편이에요. 물론 어머니도 무척이나 아름답고 우아하신 편이죠. 선남선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저랑 제 남동생이었죠. 저랑 남동생은 그렇게 어렸던 시절부터 동네에서 유명했고 인터넷에 사진이 퍼지면서 또 유명해졌어요. 저희 남동생은 저보다 2살 어린데 또 키도 엄청 큽니다. 모델 뺨칠 정도로 큰데 직업군인이에요. 그래서 몸도 정말 보디빌더처럼 매우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저보다 인기가 더 많았어요. 아무튼 저희 남매는 그렇게 화려하다면 화려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저는 대학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각 대학마다 잡지 같은 것이 있어요. 그 해당 학교를 나타내는 잡지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잡지 모델로 저는 꾸준히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한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도 죄다 피팅 모델 이런 것들 뿐이었어요. 그만큼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인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저희 남매의 외향적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적는 이유는 바로 제가 파혼한 남자의 누나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미친 사람이었어요. 저희 남매는 공부도 중상위는 유지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둘 다 운이 좋아서 대학도 상향 지원을 해서 철석 붙었어요. 제 친구들은 저희 남매를 보면서 사기 캐릭터라고 불렀어요. 미모도 받쳐주는데 머리까지 똑똑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민망했고 쑥스러웠지만 어깨는 으쓱했죠. 외모가 깡패란 말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제가 학벌까지 꽤 괜찮은 타이틀을 들고 있으니 정말 많은 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대학교에 외제차를 끌고 와서 절 기다리던 남자도 있었고 매일 절 데리러 오는 남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제가 파혼을 하게 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래도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정말 많은 대시를 받았기 때문에 콧대가 높은 편이었고 남자를 보는 눈 또한 높았어요. 재수없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를 만났던 이유는 정말 성품 하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대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가진 장점을 공작새가 암컷을 꼬시듯 깃털을 펼치는 것처럼 으스대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저를 대했어요. 그리고 그런 담백한 태도가 제 호감을 이끌어내더군요. 매번 으스대는 남자들만 보다가 자신을 숙일 줄 알고 감출 줄 아는 남자를 보는데 이건 딱 운명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진국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성품은 기본으로 갖췄고 외모적인 부분부터 성격적인 부분까지 정말 흠잡을 곳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밟은 그런 사람이었죠. 전 제가 배울 점이 많은 남자가 이상형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런 사람이었죠. 제가 사랑에 빠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렇게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 해, 두 해가 가면 갈수록 저희 사랑은 깊어져만 갔고 결혼을 자연스럽게 꿈꾸게 되었습니다. 4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하던 사이 저도 남자친구도 좋은 곳에 취직해서 자리를 잡는 데까지도 성공했어요. 남은 것은 저희 둘이서 결혼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게 완벽한 프로포즈를 선사했고 저는 그 프로포즈를 수락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저희가 요즘 추세에 비해서는 꽤 빠른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이긴 한데 저희는 서로에게 확신이 있었고 돈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새로운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가 미친 사람이란 것이었죠. 솔직히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를 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제게 자신의 누나를 먼저 소개시켜주겠다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상견례하기 전 제 남동생을 남자친구에게 소개시켜 주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많고 남자친구의 누나는 남자친구보다 8살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 저와는 10살의 나이 차이가 있는 셈이죠.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늦둥이더라고요. 제게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집을 비우는 나날들이 많았었고 자신은 보살핌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누나가 부모님의 역할을 많이 해줬었다고 말이에요. 사실 남자친구네 누나는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어렸던 시절부터 몸이 무척이나 약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에 약값에 생활비에 그래서 남자친구네 부모님 2분 다 일을 하셔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만 있던 누나가 남자친구를 살뜰히 돌봐준 것 같더라고요. 누나에 대한 애정이 애틋해 보여서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나를 만나기 전까진 말이에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남자친구의 누나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을 훑어보고 비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저도 당하고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이상기류를 눈치챈 것인지 분위기를 살살 풀었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분의 누나분의 언투가 이게 참고 넘기자니 열받고 그걸 지적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자니 사람이 못나 보일 것 같은 말을 자꾸 하시더군요. 얼굴값은 하게 생겼네. 성형하는데 돈 많이 썼겠다. 중형 차 한 대 썼겠네. 이런 외모적인 지적과 더불어서 들고 다니는 가방도 비싼 것들 뿐이네. 유지비가 꽤 많이 들겠는걸? 하며 제가 입고 들고 하는 옷이나 물품들에 대한 지적까지 생글생글 사람 좋은 낯으로 웃으면서 말을 하니 장난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기엔 제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보기 싫으신 건가요? 라고 가시돋친 말투로 대꾸하자 남자친구네 언니는 어머 기분 상하셨나 보다. 난 장난이었는데. 미안해요. 진수야 너 여자친구 성질이 조금 있네? 라고 하는데 그게 말인지 방구인지 진짜 그때 느꼈죠. 아, 이 사람 절대 보통 내기가 아니겠구나 하면서요. 속으로 참을인자를 수십 번은 새기면서 그 자리를 꾸역꾸역 채웠고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고 난 이후 정말 불이 나게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저를 이런 취급하는 듯한 그 여자의 태도에 화가 났어요. 남자친구에게 어디 해명을 해보라는 듯 빤히 바라보니 본인도 본인 죄를 아는지 미안하다고 술술 이야기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고, 그래서 검정고시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친구라고는 동생인 자신만 있다고 봐도 될 정도였다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렸던 시절부터 많이 외로움을 탔고 힘들어해서 조금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런 안타까운 서사가 있단 것은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것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어이가 없는 건
지금 그렇게 아프냐면 그건 또 아니란 겁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심장 수술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새로 받게 되었고,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면 당연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는 선까지 고칠 수 있게 되어서 지금은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말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부분이 제가 예쁜 것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었어요. 설령 그런 말을 진실로 했다고 쳐도 제 귀에 안 들리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그딴 말을 짓거리는 자신의 누나의 정신을 개조해야 되는 것이 맞는 방법인데 말이에요. 기가 차서 그건 왜 내 탓을 하냐고 물었죠. 솔직히 남자친구네 누나분은 키도 작고 뚱뚱합니다. 통통한 게 아니라 뚱뚱한 사람이요. 심장에 병이 있어서 제대로 활동할 수도 없었을 거고, 어린 시절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했겠죠. 그러다 보니 살이 쪘을 것이고요. 그리고 외롭고 힘든 것을 먹는 것으로 달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살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가 어렸던 시절처럼 심장이 아파 운동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철인 3종 경기 같은 걸 못 나갈 뿐이지 운동하는 데엔 지장이 없다는데, 그럼 이건 본인의 노력의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걷다가 절을 걸고 넘어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을 보자마자 성형 운운하지 않나. 진짜 기가 막혀서. 남자친구가 싹싹 빌면서 2번 다시 이런 경험 하지 않겠다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누나가 모난 마음을 가지고 있단 건 아는데 그래도 자기 눈엔 여전히 병약한 누나처럼 보여서 모진 소리를 잘 못하겠다고 하면서요. 제가 그랬죠. 그럼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당신 누나가 우선이겠네? 내가 낳은 딸내미랑 아들내미가 내 얼굴 빼다 박아서 어린 시절부터 성형한 얼굴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도 오빤 그런 그 꼬라지를 쳐다만 보고 있겠네? 내가 시집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오빠랑 결혼을 하는 거야. 우리는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대체 내가 왜 저런 모욕을 듣고 참아야 하는 거야? 나 오빠가 중간다리 역할 어영부영하면서 스트레스 줄 거라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혼비백산하면서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집에 가서 누나랑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치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상견례를 하게 된 거였죠. 분명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다는 남자친구의 말과 달리 누나분께서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예의를 반말아 드셨더군요. 그래요. 제가 정말 많이 이해하고 양보해서 예의가 없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하고 있고 지금 양가에서 머리를 맞대고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누나분은 제 남동생에게 추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동생은 단답으로 대꾸하고 있는데 급기야 남자친구의 누나가 제 동생한테 물어보더군요. 10살 나이 차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바보가 아니라면 다 알았겠죠. 저희 부모님은 표정이 굳어졌고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게 입단속을 시킨 결과냐는 듯한 의사를 눈빛으로 쏘아붙였고 남자친구는 결국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누나 되시는 분은 결국 부모님의 타박을 듣고 입이 오리주둥아리 마냥 대빨 튀어나와 밥상머리 앞에서 자기 음식을 뒤적거리고나 앉아있는데 진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 남부럽지 않게 절 길러주셔서 제가 좋은 사람 만나고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요. 정막이 흐르고 저희 어머니가 입을 떼셨죠. 다음 기회에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남자친구네 식구들 대답도 듣지 않고 어머니랑 아버지는 일어나서 휙 나가셨고 제 남동생도 굳은 얼굴로 저를 일으켜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가족 뒤를 쫓아나와 저희 부모님 앞을 막은 뒤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죠. 우리 딸 나랑 내 아내도 아까워서 꿀밤 한번 쥐어박지 않으면서 곱게 곱게 키운 딸이야.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그런데 지금 자네 집안에서는 우리 딸을 귀한 며느리 대접을 하긴 하는 건가?
지금 자네가 우리 딸과 식을 올리기를 했나 살림이라도 차렸나? 이제 겨우 상견례네. 이제 겨우 상견례다 이 말이야. 우리 딸이 오자마자 사돈 처녀는 눈을 세모꼴로 만들어 위아래로 훌찔렀나? 자네 부모님이 우리 딸 칭찬을 하면 옆에서 한마디씩 보태지를 않나? 겨우 상견례야. 결혼 준비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네. 그런데 고작 상견례에서 우리 딸이 그런 취급을 받는데 자넨 뭐하고 있었지? 지금 그래놓고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단 말을 하는 건가? 아무래도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저리 비키게. 아버지는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셨어요. 남자친구도 쪽팔리긴 한 것인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제 팔목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치고 부모님과 남동생을 따라 차에 타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보내온 내용을 보니 남자친구의 누나구나 싶었죠. 누가 봐도 어거지로 하는 사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사과 받고 싶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없어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전화를 걸어오시더군요. 전화를 전부 거절하고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눈치를 정말 어디 갖다 파신 건지 제가 보낸 그 답장이 자신이 한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제게 연락해 와서는 제 남동생의 번호를 물어보더군요. 자기 동생 휴대폰에는 제 남동생 번호가 없다고 하면서요. 남의 동생 번호가 왜 필요하신 건데요? 할 말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라고 대꾸를 하니까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에 친목을 다지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왜 자기들 관계에 낄 생각을 하냐고 하지 말라며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그 답장을 보고 남자친구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 대강의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 한 사람과 그의 부모님만 바라본다면 저는 결혼을 강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남자친구의 누나는 잠시 겪어도 이렇게 기가 빨리고 힘든데 제가 가족이 된다는 거?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하겠더군요. 저는 4년이란 시간을 만나왔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전화로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할 때 당신 누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내 번호도 깔끔하게 지우라고 말이에요. 제 할 말만 하고 끊었고 다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통 정도 걸어오더니 잠잠해지더라고요. 다행이다 했죠. 그리고 1시간 뒤 제 휴대폰엔 미친 듯이 알람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남자친구가 남자친구네 누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서 저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고 그런 것들을 낱낱이 다 알게 되었더군요. 그러면서 누나한테 살면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 왜 자신의 결혼을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만 하려고 드는 거냐고 쌩 난리를 쳤나 봐요. 제 휴대폰이 잠잠했던 그 1시간 동안의 사이에 말이에요.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밤에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오셔서 죄송하다, 단속하겠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아파서 그랬다, 사과하겠다, 결혼을 왜 없냐 등등 많은 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밤이 늦었으니 끊는다고 전화를 끊었고 아버지는 받지도 않으셨죠. 그리고 제게 폭탄 알림음이 쏟아져서 보니 남자친구의 누나가 제게 상당한 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뭔데 나랑 내 동생 사이를 이간질해? 네가 뭔데 싸가지 없이 굴어? 등등의 메시지들을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씩 캡처해서 남자친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니 곧 멈춰지더군요. 휴대폰이 빼앗긴 듯 했죠.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제게 매달렸지만 저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한 번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거든요. 결혼을 하기 전에 조상신이 저를 구했나 봅니다. 엄마가 결혼을 그렇게 급히 하려고 하니 탈이 난 것이라고 천천히 가라고 하셔서 그 말에 따르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어디 가서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쪽팔리고 짜증이 나서 얘기도 제대로 못 꺼냈었는데 이렇게 익명으로 털어놓으니 정말 속이 후련하네요. 남동생도 저를 끔찍히 여겨서 제게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저도 괜히 저 때문에 안 좋은 경험을 하게 한 것만 같아서 미안하다고 서로 사과했어요. 뭐 그쪽 가족들 덕분에 저희 남매의 우애는 깊어졌네요. 어쨌든 이렇게 저는 파혼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여전히 술 먹으면 전화를 걸어오는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고는 있는데 하루빨리 제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미친 사람이랑 엮이지 마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과 다름없어요. 정말 험한 꼴 보기 전에 저처럼 하루빨리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